흔히들 남자가 여자를 쫓는 것은 높은 산을 넘는 것과 같고 여자가 남자를 쫓는 것은 가벼운 바람을 가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 상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금전적인 투자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반면 여자가 남자를 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들 하죠.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여성이 먼저 다가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명의 여성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62세 요 씨의 고백. 저는 올해 62세이고 이혼 후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때 나는 직장 상사에게 강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기혼자였지만 나는 그를 향한 감정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나는 학력도 나쁘지 않고 업무 능력도 뛰어난 편이었다. 외모 역시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도 나를 주목하는 시선이 많았다. 이혼 후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이 많았지만 나는 오직 내 상사에게만 끌렸다. 그는 나보다 3살 연상이었고 성숙하고 신뢰감을 주는 분위기를 지닌 사람이었다. 성공한 남성다운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 행동은 경솔했다. 나는 그의 아내 대신 그의 곁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은근히 관심을 표현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일부러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냉정했고 나의 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결국 감정을 솔직히 고백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평생 반려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가 기뻐하며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결국 본사 발령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깨달음. 나는 혼란스러웠다. 여자가 먼저 다가가면 쉽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을까? 나는 결국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선배 여성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남자가 쉽게 마음을 여는 건 그게 그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야. 하지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이미 가정과 커리어가 안정된 사람이었지. 만약 내 감정을 받아줬다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었을 거야.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성공한 남성일수록 가정과 직장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며 쉽게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61살 왕 씨의 고백. 나는 올해 61살이며 전 남편과 이혼한 지 8회가 되었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월세방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왔다. 딸과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나는 주저없이 주변의 남성들에게 다가갔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남자가 보이면 어떻게든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고 결국 그들을 내게 유리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동안 나는 10명이 넘는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들 중 누구도 나를 거절하지 않았고 깊은 관계로 발전할수록 그들은 크든 작든 나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다. 심지어 몇몇 독신 남성들은 나에게 깊이 빠져 결혼을 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남자가 나타날 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었다.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줬든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는 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의 싱글 생활을 더 즐기고 있었다.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남자를 선택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내게는 큰 이점이었다. 내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나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남자들이 여럿 있었기에 내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다. 가끔 돈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그들은 기꺼이 나를 위해 돈을 써 주었다. 그들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였기에 나를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전처는 지난해 말기 암 판정을 받았고 끝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나 자신을 가꿨다. 그가 나를 눈여겨볼 수 있도록 더욱 화려하게 꾸미고 자연스럽게 그의 시야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다. 내 친구들은 그 남자가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나는 여태껏 원하는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빠르게 나를 공식적인 연인으로 인정했고 가족들에게도 나를 소개했다. 심지어 나와 재혼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단순히 그에게서 금전적인 도움만 얻으려 했을 뿐 그의 아내가 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야말로 평범했던 내가 갑자기 상류층 여성으로 변한 듯했다. 지금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과거의 일이 밝혀지는 것이다. 만약 그가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과거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나를 매정하게 내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힘겹게 만든 행복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 이야기 55살. 진 씨의 고백. 나는 올해 55살이다.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면 좀처럼 거절당하는 일이 없다. 나는 남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고 부담을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와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 어차피 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 가벼운 만남을 즐기는 것이었다. 내가 남자를 먼저 찾아가는 이유는 단순하다. 혼자의 삶이 너무도 지루하고 외롭기 때문이다. 나는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 이후로 줄곧 혼자 살아왔다. 젊었을 때는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순간의 즐거움을 즐기며 나를 찾는 남자들과 자유롭게 교제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내 이름이 좋지 않게 퍼졌고 일부 여성들은 나를 경계했다. 자신의 남편이 나와 말 한마디라도 섞을까봐 불안해하며 그들이 내게 다가가는 것조차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남편이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젊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많은 남자들이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를 먼저 찾아오는 남자들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을 견디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 일이었다. 어차피 이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마당에 체면을 차릴 이유가 없었다.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비록 나이가 들었고 남자들이 나를 먼저 찾지는 않지만 내가 다가가면 결국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이다. 남자들은 나와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일 뿐
결혼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기혼 남성들의 경우 나와 관계를 유지하되 가정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원했다. 나는 언제나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나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고 싶을 뿐 결혼을 원하지도 않고 가정을 깨뜨릴 생각도 없다고 말이다. 나는 깨달았다. 남자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좋아하지 않는 여자라도 쉽게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잃을 것이 없다면 그들은 굳이 관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남자들에게 묻고 싶다. 만약 한 여자가 당신에게 먼저 다가온다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것인가?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먼저 다가갈 용기가 있는가? 최근 온라인에서 이런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노후를 남에게 의존하면 절대 안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든 친척이든 친구든 결국은 평생 곁에 있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언제나 손을 내밀어 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고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88살 어머니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은퇴를 앞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6가지며 이 중 3가지만 제대로 갖추어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갖추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이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아들은 졸업 후 대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는 은퇴를 앞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결정했어요.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걸 돈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1,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2천만 원을 어머니 계좌에 송금해드렸으니 이제는 저희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삼킨 채 아들이 보낸 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내가 보내준 돈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그 여행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내가 나에게 매정하게 대한 덕분에 나는 삶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었어. 감사한다.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은 바람과 같구나. 바람이 불면 머물렀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이 인연이구나. 만약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슬픔에 빠져 있었다면 아마 12년 안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나는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다시 한번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자식이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할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긴다. 흔히들 자식을 잘 키우면 노후가 든든하다고 하지만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노후를 자식에게만 맡긴다면 언젠가 큰 실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을 지켜줄 7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이 중 3가지만 제대로 갖추어도 인생의 황혼기를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카드, 배우자.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젊을 때는 친구가 소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가까운 존재는 배우자라고. 젊은 시절 삶의 굴곡을 함께 넘은 사람이 배우자다. 나이가 들면 세상의 변화보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어떤 음식도 집밥만큼 정겹지 않고 어떤 옷도 편한 옷만큼 따뜻하지 않다.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작은 기쁨에도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배우자다. 어떤 자식도 부모를 평생 곁에서 돌봐줄 수는 없다. 하지만 배우자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러니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배우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가끔은 작은 이벤트로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자식을 챙긴다고 배우자를 뒷전으로 밀어서는 안 된다. 이 인생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는 바로 배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두 번째 카드. 내 집.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식의 집이지만 자식의 집은 반드시 부모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나이가 들면 내 몸을 편히 누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싼 집도 화려한 집도 필요 없다. 그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나만의 보금자리면 충분하다.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이 불효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머물 곳만 있다면 눈치를 볼 필요도 서러움을 느낄 필요도 없다. 내 집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삶을 지키는 일이다. 스스로를 위해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다. 세 번째 카드. 경제적 안정.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안정이 필수적이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노후에는 계획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쓸 때는 쓰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저축이 필요하다.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맡기거나 손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생활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 자금을 지키고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편안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있어 건강한 신체는 곧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다. 튼튼한 몸은 곧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되며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다. 건강해야 더 많은 행복을 누릴 기회가 생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만큼 귀한 것은 없다. 화려한 성공도 넉넉한 재산도 건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병석에 오래 누워 있으면 아무리 효심 깊은 자식도 지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두어도 큰 병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틈틈이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며 꾸준히 건강을 돌봐야 한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준비다. 진정한 친구는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이다. 나이가 들었을 때 편하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외롭지 않다. 함께 산책을 하고 취미를 즐기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마음속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병이 된다. 친구와 이야기하고 속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라는 말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먼 곳에 있는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다.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소중한 친구 관계를 꼭 지켜나가야 한다. 자신을 가꾸는 삶.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관리와 단정한 스타일은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흰머리를 염색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젊어 보이고 깔끔하게 수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생기가 돈다. 자신을 꾸미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다. 중장년층이 멋을 내는 것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습관이다.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활기찬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품격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을 만든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돈을 써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때로는 적당히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행복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선택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하다. 너무 큰 기대를 품지 않고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자식의 삶을 걱정하느라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말자. 행복한 삶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자식을 키운다고 해서 반드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배우자와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이 글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